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1살 여성 유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얼마 전 제가 파혼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주 황당하고 억울한 이유로요. 누군가의 편견과 속물근성 앞에서 무너져야 했지만 동시에 하늘이 도와준 파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과 결혼했다면 제 인생은 끝없는 지옥길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검소하기 짝이 없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돈은 흘려보내면 끝이라는 철칙을 평생 지켜오신 분이었죠. 집은 낡아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도 아직 쓸만하다며 수리만 대충 하셨습니다. 비가 새는 천장, 금이 간 벽지, 세탁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는 건 일상이었어요. 어릴 적 저는 늘 친구 집을 부러워하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이런가?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희 집은 알고 보면 엄청난 부자였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유명한 땅 부자셨고 그 재산을 부모님이 물려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땅 일부를 팔아 요지에 건물을 지으셨고 지금은 월세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신 건물주였어요. 게다가 투자도 잘하셔서 현금 자산은 상상 이상이었죠. 문제는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차 한 대 없고 늘 대중교통이나 걸어서만 다니셨습니다. 가족 외식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고 화장실 휴지도 미리 끊어가야 하는 집안이었으니까요. 남들이 보기엔 가난해 보였을 겁니다. 저도 속으로는 늘 답답하고 부끄러웠어요. 아빠, 우리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 안 돼요? 능력 충분히 되잖아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이사를 가? 돈 아깝게. 그런 거 뭐 하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해. 저는 어린 시절 내내 이런 대답만 들으며 자랐습니다. 결국 20대 후반 이런 생활이 너무 답답해서 부모님 지원 없이 자취를 시작했어요. 자유를 원했으니까요. 그 무렵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교제 2년째 접어들었고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행복했고 부모님께도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다소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남자친구한테 우리 집 형편 이야기한 적 있니? 아니요, 뭐하러 얘기해요. 말해봤자 안 믿을걸요. 잘했어. 절대 말하지 마라. 괜히 돈 얘기 나오면 사람 마음이 변하는 법이다. 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릴 봐선 절대 부자라 생각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처음 본 자리에서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인물도 괜찮고 성실하다니 다행인데 솔직히 우리 아들한테는 아깝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작부터 이 결혼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겉으로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기엔 아깝다는 뜻이었죠. 차마 그 자리에서 불쾌함을 드러낼 수 없어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에 작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레 제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오늘 솔직히 좀 당황했어. 어머님 말씀 기분이 좋지 않더라. 남자친구는 곧바로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원래 말실수가 잦아. 진심은 아니야. 나중에 내가 꼭 말씀드릴게.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시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바꿀 수 없어도 남자친구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결혼 준비에 다시 집중했죠. 하지만 두 번째 경고는 상견례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제 부모님은 늘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라 옷차림도 평범했습니다.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부모님을 힐끗거리며 마치 물건을 고르듯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아, 따님이 검소한 건 부모님을 닮으셨구나. 말 끝에 감춰진 비아냥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어 넘기셨지만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속으로 외쳤습니다.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우리 부모님을 뭘로 보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은 선택인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에 그저 마음 한켠에 불편함을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단독으로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알면 안 된다는 듯 꼭 혼자 오라고 하셨죠.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그래, 혼자 왔구나. 잘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 결혼 여기서 그만두자꾸나.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을 그만두자고요? 저는 순간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까지 마치고 예식장 예약까지 끝낸 상황이었는데 이제 와서 파혼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상견례 때도 느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니야. 내 아들이 내 옆에 서 있는 게 너무 아까워. 우리 집은 여기저기서 선자리 제안이 들어오는 집안이야. 그런데 내 집안은 내세울 것도 없고 행색조차 초라하더구나. 그 말의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이 검소해서 그렇지 결코 내세울 것 없는 분들이 아닌데 단지 겉모습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다니. 어머니,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귀한 자식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용기를 내어 항의하자 예비 시어머니의 눈매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내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옷차림, 태도, 그게 다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 내 부모님, 그 자리에 오면서도 제대로 차려입지도 않았잖니. 상견례라는 게 어떤 자리인 줄 알아? 아무리 네가 괜찮아 보여도 부모까지 그런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노골적인 무시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차라리 아드님 앞에서 하세요. 왜 저만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아들에게는 괜히 감정 싸움만 불러일으킬 뿐이지. 부모로서 내 아이 앞길을 지켜주려는 게 뭐가 잘못이냐? 너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 평생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 차라리 지금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결혼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저를 쫓아내려는 모습.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 밑에서 자라온 그 사람.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전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드님께는 직접 말씀하세요. 왜 파혼을 하는지. 내가 속물이라 네 부모님을 무시해서다라고 꼭 알려주세요. 말을 끝내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버릇없는 것.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뻔했다니 조상신이 날 도왔구나. 그리고는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엉켜 있었죠. 어머니, 제 몸에서 손 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드님과 저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속물적인 집안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너 같은 게 감히? 내 아들 인생 망칠 뻔했는데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쳐. 그녀는 씩씩거리며 저를 현관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저는 굳게 문이 닫히는 소리를 뒤로 한 채 겨우 숨을 고르며 집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이고 억울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저는 한참을 울부짖었어요. 알아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놀란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뒤이어 아버지도 다급히 들어오셨죠. 저는 결국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모욕했는지, 우리 집안을 어떻게 폄하했는지, 그리고 파혼을 강요한 사실까지. 부모님은 제 말을 다 듣고 깊은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저으셨고 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몰상식한 여자가 어딨어. 행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차라리 잘 됐다. 그런 집안이랑 사돈 맺을 뻔했잖니. 알아야 힘들어도 이건 오히려 천운이다. 하지만 저는 쉽게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아프게 다가왔으니까요. 남자친구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족을 감당해낼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울면서 망설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말할까? 아니면 그대로 관계를 끝내야 할까? 수십 번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후 며칠 동안 남자친구에게서 끊임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메시지는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을 정도였죠. 알아야,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이 안 돼? 나 진짜 걱정돼. 혹시 엄마가 무슨 말 했어? 제발 얘기 좀 해줘. 화면을 바라보는 제 손가락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싶은 마음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싸우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조용히 제 곁에 앉으셨습니다. 알아야,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니? 네. 근데 엄마, 그 사람은 잘못이 없잖아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데 그 어머니만 문제일 뿐이죠. 우리 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을 들은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야. 너는 그 사람 엄마만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 피는 물보다 진하고 부모 자식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이야. 지금은 사랑한다 해서 다 맞춰주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도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게 돼. 엄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넌 그때마다 같은 상처를 또다시 받게 될 거야. 한 번 깨진 신뢰는 두 번, 세 번도 깨지는 법이지. 엄마라서 하는 말이야. 힘들어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미 마음 깊숙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사랑스럽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평생 그의 어머니와 얽힐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심지어 SNS까지. 차가운 결심 뒤에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 고통이 제 삶을 살리는 길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알아야, 오늘 저녁엔 엄마랑 같이 나가거라. 네가 좋아하는 고깃집에 가자꾸나. 그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평생 돈 아깝다며 외식조차 꺼리시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아버지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절약만 하며 살아온 분이었는데 먼저 외식을 제안하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엄마 역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보, 진심이에요? 고깃집이라니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아빠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무뚝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큰 상처를 받았잖아. 이제는 아끼는 게 무슨 소용이냐 싶더라. 오늘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평생 돈보다 가족의 가치를 말로만 강조하시던 아버지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날 저녁 엄마와 저는 아빠 건물에 새로 들어온 고급 한우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아빠가 임대해준 가게였지만 저희 가족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 간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걸 보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와, 여기가 그 집이에요? 냄새부터 장난 아니네. 그러게, 오늘은 그냥 기분 전환이다 생각하고 마음껏 먹자. 식당 안은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오지 못했을 곳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자존감이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가 고기를 굽고 저에게 젓가락으로 건네주셨습니다. 알아야, 얼른 먹어. 오늘만큼은 돈 걱정하지 마. 엄마,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가격표 봤어요? 1인분에. 휴, 그만 좀 걱정해. 우리가 이런 거 못 먹는 줄 아니. 네 아빠 통장에 있는 돈에 비하면 이 고깃값은 세 발의 피야. 그러니 그냥 웃으면서 먹어. 엄마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평생 절약만 하시던 부모님이 처음으로 제 상처를 덮어주기 위해 돈을 사용하신 순간이었으니까요. 고기를 한 점 베어 물자 입안 가득 풍미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난 며칠간의 눈물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했죠. 그런데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누군가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니 믿기 힘든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여기서 다 만나네. 그녀였습니다. 바로 그 예비 시어머니.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겨우 웃음을 되찾았는데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얼굴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곧바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런 비싼 곳에 웬일이야? 집안 사정을 내가 아는데 여긴 좀 버겁지 않니? 엄마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냥 저희끼리 식사하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가던 길 가세요.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허허, 참, 여기 사장 내 친구거든. 내가 부탁만 하면 어떤 손님이 오는지도 다 알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여기로 온 건 의외네. 이런 데 오면 지갑 탈탈 털리겠다. 말끝마다 비아냥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 진정시키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 보니까 참 부모님도 허술하더라. 그 행사액으로 며느리 시집 보내려니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었다는지 알아? 그런데 여기 와서 고기를 먹고 있다니 참 잘도 놀아난다. 엄마는 더는 참지 못한 듯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손님이 손님으로 온 걸 가지고 함부로 말하다니 예의가 없으시네요. 예의? 후후, 내가 괜히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내 친구 가게인데 이미지 떨어지잖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괜히 무리하는 거 보기 안 좋거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희가 무슨 이유로 여기 왔는지 아세요? 그리고 돈 없다는 건 또 뭔 근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시는 게 더 없어 보이는 겁니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 여자는 기가 찼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사장 좀 불러와요. 내가 직접 얘기해야겠네. 이런 손님은 좀 가려서 받아야 하거든. 그녀의 말에 종업원은 당황한 얼굴로 주방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눈빛 속엔 무언가 숨겨온 진실이 번뜩이는 걸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한 중년 여성이 종업원을 따라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앞치마를 두른 모습, 단정한 머리. 누가 봐도 이 식당의 사장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우리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손짓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사장님, 잘 오셨어요. 이 손님들 말인데요. 솔직히 가게 이미지랑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괜히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손님은 좀 가려받으셔야죠. 사장은 잠시 우리를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사장 앞에 서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지난번 계약할 때 인사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장은 눈을 크게 뜨더니 곧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사모님이시잖아요. 제가 못 알아뵀네요. 이렇게 직접 찾아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모님! 엄마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건물 주인이 제 남편이거든요. 식당 계약할 때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 못하실까 했는데 알아봐 주셔서 반갑네요. 사장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기억하죠.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주셔서 더 영광이에요. 오늘은 제가 서비스 제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식당 안 공기는 단숨에 뒤집어졌습니다. 직원들은 허둥대며 테이블에 추가 반찬과 음료를 내왔고 다른 손님들조차 웅성거리며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엄마와 사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건물 주인이라고?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집은 원래 검소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사람 취급받을 만큼 초라하지는 않아요. 어머님이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신 게 오늘 이렇게 드러나네요. 저는 속이 뻥 뚫려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의자에 다시 앉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봤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재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순간 제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가게 이미지를 운운하며 우리를 무시하던 기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말도 안 돼. 그럼 지금까지 검소하게 살던 게 다 연기였단 말이야? 엄마는 차분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란요. 저희는 그저 검소하게 사는 게 편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뿐이에요. 돈이 있다고 다 티내야 하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죠. 사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대접 못 해드려서 어쩌죠. 오늘은 정말 서비스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원래 사장님 음식이 좋아서 온 거예요. 괜히 부담 갖지 마세요. 엄마의 말에 사장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사람을 행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요. 저희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쥔 가방을 꼭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실수한 건가?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실수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저 같은 며느리를 잃은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아드님의 행복을 잃게 된 거니까요. 엄마는 그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알아야, 우리 이제 가자. 더 있을 필요 없겠네. 네, 엄마. 우리는 당당하게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충격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이제 그건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하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식당을 나와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는지 제 손을 꼭 잡고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알아야, 봤지? 그 여자의 얼굴. 내가 평생 그렇게 통쾌한 얼굴은 처음 본 것 같아. 엄마, 나도요. 솔직히 아직 마음은 쓰리지만 그래도 조금은 시원해졌어요. 우리는 걸음을 옮기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긴장감과 분노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했죠. 엄마는 웃음을 거두고 갑자기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셨습니다. 딸, 미안하다. 우리가 검소하게 산다고 너한테 이런 일까지 겪게 만들 줄은 몰랐어. 사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
엄마, 그게 왜 엄마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그래도 우리 딸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걸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자. 필요할 땐 돈도 쓰고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살자. 엄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우리 가족이 무시당하게 두지 않겠어. 집에 도착한 후 아빠는 이미 우리가 다녀온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식당 사장에게 연락이 왔던 모양이었죠. 아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없는 사람 취급받을 만큼 우리 집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으니 됐다. 그 집안은 우리랑 인연이 아니야. 알아야 힘들겠지만 이번 일은 오히려 잘 된 거다. 아빠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연락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발신자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 결국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한 번만 만나줄 수 있겠니? 짧지만 절박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일까?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무슨 심정으로 저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 하는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엄마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거야?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그 여자예요.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 사과하고 싶다네요. 엄마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받지 마.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지금은 후회하는 척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질 거야. 엄마 말이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흔들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럼 내 남자친구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죠. 결국 저는 답장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끄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내 마음이 다시 닫히면 그땐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며칠 후 이번에는 남자친구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직접 쓴 긴 편지 봉투였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그의 진심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알아야, 제발 마지막으로 내 얘기를 들어줘.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한 건 나도 몰랐고 나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너 없인 안 된다.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네 옆에 있고 싶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진심이 전해졌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저 시어머니 밑에서 평생을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며칠 밤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그를 원했지만 다른 한쪽은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며칠의 고민 끝에 저는 남자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편지에 담긴 간절함이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만남은 단순한 감정 확인이 아니라 저의 결심을 직접 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눈가가 젖은 채로 말했습니다. 알아야, 드디어 나와줬구나. 고마워. 저는 차갑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편지 읽었어. 네 진심도 알겠고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그럼 왜 자꾸 나를 밀어내는 거야? 우리 둘만 있으면 되잖아.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막을게. 약속할게.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하지만 앞으로 평생 엄마와 등을 돌릴 수 있어. 명절, 기념일, 혹은 네가 힘들 때. 결국 부모를 찾게 될 거야. 그때마다 나는 상처를 다시 받겠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 깨진 신뢰를 안고 살 자신이 없어. 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결국 그 벽은 무너질 거야. 그래서 여기서 끝내자.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알아야. 제발. 저도 눈물이 솟구쳤지만 이를 악물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리 위에 나와서 한참을 서 있자니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듯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충분했지만 상처를 감당하기엔 부족했다. 오늘의 이별은 아픔이자 동시에 나를 지키는 선택이다. 그렇게 저는 그와의 마지막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은 또다시 저를 예기치 못한 길로 이끌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오직 제 일상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회사 업무에 매달리고 친구들과 일부러 약속을 잡아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의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알아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엄마가 오랜만에 시장에 다녀왔어. 네가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줄게. 엄마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엔 평소엔 보기 힘든 고급 식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아끼자만 외치시던 부모님이 제 앞에서 달라지고 있었죠.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 때문에 괜히 무리하는 거 본 적 아니야? 무리라니. 그동안 아껴온 게 다 뭐겠니? 바로 이런 날 우리 딸 기운 북돋아 주려고 모아둔 거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저 인색한 게 아니라 늘 저를 지키고자 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으니까요. 며칠 후 엄마는 저를 다시 고깃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기분 전환 겸 또 가자. 이번엔 아빠도 같이. 엄마, 또요? 괜찮을까요? 괜찮아. 네 아빠가 먼저 가자고 했어. 그렇게 우리 셋은 오랜만에 외식을 하며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놀라운 장난을 쳤습니다. 식당에서 고기를 굽던 중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 여길 또 왔네. 대단하다, 진짜. 고개를 돌리자 믿기 힘든 얼굴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그녀 곁에는 몇몇 지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고 모두 우리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비아냥을 섞어 말을 던졌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이런 데 자주 오는구나. 나 참 기가 막혀서 식당 안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다시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옆에 아빠가 있었으니까요. 아빠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운을 풍기며 의자에서 천천히 맞아 일어섰습니다. 검소하고 무뚝뚝한 모습만 보아온 제가 순간적으로 낯설 정도였죠. 여보,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 때문에 괜히 기분 상하지 말아요. 엄마가 말렸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말해야 할 때다. 아빠는 예비 시어머니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빠가 다가오는 걸 보며 여전히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행색 보니까 딱 알겠네. 역시 건물주라고는 도저히 안 보였는데 그날은 내가 착각했나 보지? 아빠는 잠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착각이 아니라 무지였겠지. 세상에는 있는 척하려 티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린 반대야. 있는 걸 숨기며 살아왔지.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 주변 테이블에서 숟가락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조금 굳었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흐흥, 그래도 돈 있으면 좀 있는 티라도 내야지. 그게 사람 대접받는 법 아닌가?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사람 대접은 옷차림에서 나오는 게 아니요. 태도와 품격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걸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 행사액으로 사람을 무시하다니. 그게 과연 품격 있는 집안의 태도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지인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피했고 식당 안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빠는 한 발 더 다가서며 마침표를 찍듯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아라를 진심으로 아꼈다는 건 내가 알지. 하지만 부모가 자식 앞길을 막는다면 결국 그 집안은 쇠락할 수밖에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똑똑히 깨달으시오.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모든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했죠. 저는 그 자리를 지켜보며 처음으로 아빠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검소함 뒤에 숨겨져 있던 당당함, 그리고 지켜야 할 순간을 아는 단단함. 그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침묵하지 않는 것에 힘을 배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지인들이 눈치를 보며 그녀를 말렸지만 이미 흥분한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지금 나를 망신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아빠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체면은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면서 얻는 체면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히려 오늘 당신 모습이 진짜 민낯이겠지요.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자리로 돌아와 버럭 소리쳤습니다. 됐어. 두고 봐.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같이 곱지 않은 시선을 그녀에게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녀는 체면을 구긴 채 황급히 계산을 하고 식당을 떠나버렸습니다. 식당 안은 한동안 조용했지만 이내 작은 박수 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우리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런 사람은 한 번은 꼭 혼나야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나를 대신해 당당하게 맞서준 순간 그동안의 억울함이 조금은 씻겨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심스레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늘 그냥 참고 넘기셨잖아요. 아빠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껴야 산다고 믿었지만 내 눈물 앞에선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 이제 알겠다. 돈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지켜내는 데 쓰일 때 가장 값진 거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파혼의 아픔을 넘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에도 예비 시어머니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남자친구를 통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낯익은 번호가 휴대폰에 떴습니다. 차단해 두었던 남자친구 번호였죠. 순간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통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장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라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줘.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대.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고민 끝에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엄마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라야, 흔들리지 마. 진심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네가 많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겠지. 만약 네가 돌아간다면 결국 똑같은 상처가 반복될 거야.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긴 싫어. 하지만 엄마의 사과는 직접 듣고 싶네. 어디서 만나자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죠.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가가 꺼져 있었고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아가,
내가 많이 잘못했다. 그땐 눈이 멀어서 괜히 내 부모님을 깎아내렸어. 사실은 후회가 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게 나한텐 벌처럼 느껴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며시 손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저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남자친구가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알아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엄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나도 널 포기 못하겠어. 저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다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이미 깨진 신뢰는 아무리 기워도 다시 금이 가요. 그리고 저는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받을 수 없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더는 제 마음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눈앞에 앉아있던 두 사람의 모습은 낯설고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찻집을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니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집으로도 돌아오자 엄마와 아빠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알아야, 잘했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니더라고요. 변한 척일 뿐이었어요. 이제 정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 스스로 단호하게 끊어낸 게 가장 큰 용기야. 다시는 흔들리지 마. 아빠 역시 무뚝뚝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흔들린다는 건 아직 마음이 남았다는 거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더 좋은 인연이 반드시 올 거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빠 건물에서 장사하던 사장이 찾아와 웃으며 전하더군요. 사모님, 요즘 그 집안 얘기 들으셨어요? 아드님이 회사에서 큰 문제에 휘말렸다던데. 다 어머님이 지나치게 간섭한 탓이래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와 과도한 개입 때문에 결국 회사 동료들과 갈등을 빚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안타깝네. 결국 부모가 자식 팔목을 잡은 꼴이구나.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했던 제 마음 한 구석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스스로 내린 결정을 다행이라고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집안에 들어갔다면 지금쯤 저 역시 함께 무너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커도 잘못된 환경에선 결국 시들어간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삶을 제대로 피워낼 차례다. 하지만 운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한자리에 다시 예비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엄마와 함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문득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뒤돌아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가디건에 지친 얼굴이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야, 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예상치 못한 사과에 저는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제 앞으로 다가와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우리 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셨잖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알아요. 다 제 욕심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잘난 체 하려고 우리 아들 더 좋은데 시집 보내고 싶다고. 그러다 보니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게 다 화가 돼서 돌아오네요. 요즘 그 애도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다 제 탓이에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엄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늦게 오는 법이에요.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건 결국 본인 몫이겠지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남겨진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라도 깨달으신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비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아야 네가 내 며느리가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나의 가장 큰 후회야.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계산대로 향하며 마음속에서 단호하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내 앞길은 내가 만든다. 하지만 이 만남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행동의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 마트에서의 짧은 재회 이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눈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본 순간 오히려 제 마음속 분노와 억울함이 사라져 갔거든요.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그 후로 저는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일에 더욱 몰두했고 주말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며 제 마음을 다독였죠. 엄마와 아빠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식 한번 하자고 하면 돈 아깝다가 먼저였었는데 이제는 먼저 제안하시기도 했습니다. 알아야 이번 주말엔 가족 여행이나 다녀올까? 그동안 너무 아꼈지. 이제는 좀 즐기면서 살자꾸나.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아빠. 사실 그게 제가 바라던 거였어요. 우리도 누릴 자격 있잖아요. 가족 모두의 마음이 점점 풀려가는 걸 보니 이번 사건이 우리를 단단히 묶어준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지인들을 통해 전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남자친구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조차 그의 어머니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다더군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길 정말 잘했다. 나 자신을 지켜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점차 새로운 인연을 향해 마음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누군가를 만나진 않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앞길을 걸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조심스레 꺼낸 말이었죠. 알아야, 네가 관심 있으면 아빠가 운영하는 재단 일 좀 도와볼래? 젊은 세대가 필요하거든.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평생 돈을 아끼던 아빠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을 하다니 아빠의 말에 저는 잠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재단이요? 아빠, 언제 그런 걸 준비하셨어요?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은 했지. 다만 네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바뀌더라.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쓰일 때 가치가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거든. 엄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거야. 그리고 너도 함께하면서 네 인생을 넓게 바라보면 좋겠어. 저는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파혼이라는 아픔이 결국 우리 가족을 변화시킨 계기가 된 것이었죠. 더 이상 검소하다 못해 궁상스러운 집안이 아니라 겸손하지만 당당한 집안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행사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진짜 품격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나를 무시하던 그들은 결국 후회했고 나는 더 단단해졌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나를 시험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가족이 제 곁에 있고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을 지켜냈으니까요. 교훈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치게 된다는 것. 진짜 부자는 가진 걸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이란 상대의 가족까지 함께해야 하는 거대한 선택이라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하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시간이 흐르면 그들의 잘못은 드러나고 여러분의 진심은 빛나게 될 겁니다. 오늘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